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의사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께서 주식 투자 관련해서 최근에 기사를 보시고 저희한테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도 급등하고 중국의 부동산 위기도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그나마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선방은 하고 있지만 제가 가진 주식은 그게 아닌지라 걱정이 계속되네요. 도대체 어떤 주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자금이 일시적으로 MMF, 즉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 상품으로 몰린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MMF로 자금이 일시에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당장 높은 수익을 담보할 투자처가 보이지 않자 시장 상황을 관망하며 쏠쏠해진 MMF의 수익률을 누리겠다는 투자가들의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은 기사를 통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기 금융 상품, 즉 MMF나 CMA 같은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겨서 세무사님께 여쭤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단기 자금,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위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자금의 보관처 용도라면 CMA도 있는데 MMF가 CMA보다 어떤 점이 유리해서 몰리는 걸까요? 두 상품의 차이점이 정확히 뭐죠? 라고 일단 물어보셨어요. 이건 아무래도 금융 거래를 잘 하시고 좀 개인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상품의 성격 또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세무사님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CMA나 MMF나 사실 세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자 소득이냐, 배당 소득이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금융 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뭐 CMA에 투자해서 돈을 받으나 배당 M 투자해서 돈을 벌으나 똑같이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막 틀어지는 건 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CMA에서 벌어들이는 건 이자 소득이고 MMF에서 벌어지는 건 배당 소득이다라는 거, 요거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그 외에 세무적인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CMA는 일종의 뒷받침 개념의 예금 성격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MMF는 머니마켓 펀드의 약자인데 끝이 펀드로 끝나는 걸로 봐서는 일종의 펀드 성격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소득세법에서 집합투자기구라고 해가지고 이게 운용사들이, 자산운용사들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모집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국공채나 뭐 기타 등등의 주식 같은 걸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수수료를 떼고 나눠주는 요걸 이제 MMF, 즉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이라고 하는데, 펀드니까 아무래도 좀 배당의 성격으로 보고 그렇죠. 배당의 성격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가끔 헷갈리는 게 CMA에도 MMF형이 있어가지고 그 경우에는 또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기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보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MMF는 보통 예금이 아닌 펀드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지했을 때 세금이 적용될까요? 물론 적용되겠죠. 적용된다면 얼마나, 혹은 적용이 안 된다면 세금이 없는 것인지, 또 어느 시점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MM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지를 하면은 이제 수익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준다면은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CMA든 MMF든 둘 다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고 그 투자자에게 자금을 돌려주게 되는데요. 그 원천징수 세율은 15.4%입니다. 그게 소득세 14%하고 지방소득세 1.4% 해가지고 15.4%인데 뭐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기는 한데 그 항목은 지금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일부 비과세되는 항목 외에는 전부 다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금은 15.4%가 과세가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요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의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계산해 주셔야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아, 예를 그렇구나. 들어서 제가 근로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자 배당 소득이 한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상하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자 배당 소득은 15.4%라 그랬는데 맞는 말인데 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 근로소득 5천만 원과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15.4%가 아니라 25%, 30% 다양하게 봐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월급쟁이 생활자가 재테크를 잘해서 그 이자 소득, 배당 소득 합쳐진 게 1년에 2천만 원 이상이 추가로 발생하면 급여 외에 네. 이제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그렇죠. 이제 부과가 된다. 네, 그렇죠. 연말정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기준으로 0.3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 소득세도 무서운데 건강보험에도 무서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없는데 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에서 간혹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아, 그게 2천만 원이 넘으면 소득세를 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건보료는 1천만 원만 넘어도 추가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게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 구독자님의 질문을 읽으면서 속으로 생각한 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저는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좀 갖고 싶네요. 꿈이 아닐까요? 예. 모든 사람의 예. 이게 역으로 계산해 보시면 2천만 원이면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계좌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소득입니다.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구독자님 잘 들으셨죠? 예, 오늘 세무사님의 답변이 구독자님이 좀 이 MMF 그리고 CMA 등의 이런 금융상품을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했습니다.